깼어? 하는 데까지. 응? 하는 데까지. 뭐 하는 데가 어느 정도? 210. 절반이네, 절반. 남아야지 뭐 어떻게. 확률이 유형이 30까지 했는데 어떻게 3분의 2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정규 수업에 개념 설명 안 하기로 했었죠? 그 전제가 뭐였냐면 이제 다 같이 특강을 듣는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뭐 특강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특강 한 번으로는 결국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 속도를 조금 늦추고 개념 설명을 같이 진행하면서 좀 천천히 짚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여름방학 안에 공수투 한 바퀴는 못 돌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수투 한 바퀴는 못 돌지만 결국에 특강을 듣는 사람은 개념을 2번 정도 동시에 복습을 하는 거고요. 특강을 안 듣는 사람은 개념 설명 한 번 들으면서 유형 설명 들으면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특강 때 원회 방정식부터 유형을 좀 띄엄띄엄 설명하기 시작했지, 그지? 그래서 그 나머지 유형들은 정규 수업에서 계속 채우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정규 수업 속도를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올 때는 개념을 필기할 노트를 따로 반드시 들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 개념 노트 한 권, 연습장, 문제풀 노트 한 권, 요렇게 2권을 반드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알겠어? 구분해서 들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어? 민서야, 알겠어? 뭐 가져오라 했어? 뭐? 또? 그렇지. 주아야, 알겠어? 2권. 아픔 보이니?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무튼 정규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속도는 최대한 빨리빨리 뺄 거니까 각오하고 수업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숙제 풀이 말고 그냥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부터 설명할 건데 맨 처음부터 설명 안 하고 중반부부터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필기할 준비하시고 필기할 노트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특강 듣는 사람은 구분해서 필기해야 돼. 특강은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니까. 알겠지? 이거는 조금 찔끔찔끔씩 나갈 거라서 구분해서 필기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 뭐라도 있어? 됐어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은 정규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듣는 거니까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시겠죠? 특강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번으로 부족한 거 다들 아시죠? 잘 들으시면 돼. 뭐부터 갈 거냐면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갑니다.
도형에서 위치관계라는 말을 빼놓고 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위치관계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들을 그려 넣을 때 어떻게 그려 넣을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게 위치관계예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위치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평면에다가 직선 두 개를 그려 넣는 걸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거 있을 수 있지? 직선의 위치관계? 평면에다가 직선 두 개를 그려 넣을 건데 어떻게 그려 넣을 수 있어?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평행하다. 세 번째는 일치한다. 요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위치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필기는 다 하고 필기하라고 시킬 거야. 그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직선을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그지? 평행은 뭐야? 평행하게 그리면 되는 거고. 평행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일치는 뭐야? 겹치게 그리면 일치지. 그지? 누가 이거 세 개를 모르냐고. 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ax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애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요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만 보고 세 개를 판단할 수 있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도 얘네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이 그리는 거니까 부정확할 수 있잖아. 내가 대충 그려봤는데 평행인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교점이 나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 요 식만 보고서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문자의 개수끼리 분수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x끼리 개수를 분수로 만들면 a'분의 a고요. y 개수끼리 분수로 만들면 b'분의 b고 상수항끼리 만들면 c'분의 c입니다. 그죠? 요거 세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할 건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달라야 됩니다. 그죠? 뭐야? X끼리 개수를 분수로 만든 거랑 Y끼리 개수를 분수로 만든 게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지? 평행하다는 X끼리 개수랑 Y끼리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 그지? 근데 상수항끼리 분수로 만든 건 서로 달라야 돼요. 다음에 일치한다는 싹 다 똑같으면 되겠지. 요렇게.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판단을 하는 방법이고요. 각각의 의미는 어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맞지?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일치한다는 전부 다 같다. 알겠어? 여기까지 됐어 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지? 듣고 있어? 다음에 기울기가 같다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은 달라야 돼. 알겠어? 기울기끼리는 같고 y 절편은 달라야 평행해. y 절편도 같으면 일치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번외로 한 점에서 만나는데 특수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뭐죠? 수직이다. 수직이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시면 수직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거를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살펴보시면 A 더하기 B'은 0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1차 함수의 형태에서 생각해보면 기울기끼리 곱하시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보통은 얘를 훨씬 많이 쓰지.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다 썼냐? 자,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점의 좌표는 x1, y1이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요 점부터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거리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얘도 거리인 것 같고 얘도 거리인 것 같고 얘도 거리인 것 같아. 뭐가 정확히 거리야? 수선의 길이가 정확히 거리예요. 그죠? 요렇게 된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 D를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a는 누구고 b는 누구야? a는 x의 개수, b는 y의 개수. 그죠? 분자에는 절대값이 씌워져야 되는데 왜 절대값을 씌우냐면 거리의 개념이잖아. 그지?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돼요. 이해돼? 거리니까 양수만 나와야 돼. 자,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x1, y1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거리, 그 점을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완성이 되지. 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x1, y1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래 같으면 대입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만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무조건 암기해서 사용하시면 돼. 알겠어? 이것까지 유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실전에서 효용성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니까 근해 공식처럼 암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a는 x의 개수, b는 y의 개수. 그죠? 분해. 분자에는 절대값 씌워놓고 요 점을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 형태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거의 응용 버전인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있어.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누가 거리야? 없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의 거리랑 여기서의 거리랑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면 거리라고 정확히 부를 만한 애가 없단 말이야. 이해돼? 직선이 어떤 상황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언제만 구할 수 있겠어? 평행할 때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때의 거리나 이때의 거리나 요때나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는 걸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어디서든 구하든지 다 똑같아. 그게 힌트야. 어디서 구하든지 똑같아야 돼, 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떻게 구하면 돼? 직선 위에 있는 아무런 한 점이나 잡아서 반대편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 되지. 그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아무 직선 위에 점을 잡는다. 요 점은 보통
X절편이나 Y절편 중에를 고르시면 편해요. 왜냐면 좌표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그지?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원하는 걸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할 수 있죠? 보통은 X절편이나 Y절편을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골라놓은 점으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완성. 이해됐어? 여기까지? 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면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은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직이고요. 하나는 이등분이 포인트다. 알겠어?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왜? 선분은 처음과 끝이 결정돼 있잖아. 그지? 그니까 얘는 이등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직선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계속 양쪽으로 뻗어 나가니까 이등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분은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절반을 나눌 수 있는데 직선은 처음과 끝이 없어. 계속 양쪽으로 뻗어 나가니까 절반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나왔을 때만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가지라며. 수직과 이등분. 첫 번째, 수직 포인트에서는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울기를 가져갈 수 있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점 A, 좌표는 x1, y1이고요. 여기 있는 점 B, 좌표는 x2, y2야. 그래서 이 선분 AB를 갖다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지금. 그지?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게 수직 포인트에서 기울기를 가져갈 수 있지. 그지? AB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그 기울기랑 내가 원하는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수직이니까. 아까 필기했지. 그지? 맞아? 요 직선의 기울기랑 AB의 기울기랑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수직이라는 포인트로 기울기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이등분이 포인트잖아. 이등분으로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지나는 한 점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다 모인 거 아니야? 기울기랑 한 점이랑 나왔잖아. 그지? 요거 두 개 알 수 있으면 얘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지. 그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필기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 다음.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점이라는 게 뭐예요?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해진 점을 정점이라고 그래. 그럼 잘 봐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러한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이라는 요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졸려?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에서
다른 하나의 직선을 실수배를 해서 빼는 거야. 요렇게 한 직선에서 다른 하나의 직선을 실수배를 해서 뺍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쫙 해서 x끼리 묶고 y끼리 묶고 상수항끼리 묶고 정리를 했을 때 요런 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직선의 방정식이지. 맞아? 직선의 방정식이야. x가 있고 y가 있고 상수항이 있고 각각의 개수들이 달려 있고요. 그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를 줘. 오케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주는 게 얘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문제에서 얘를 첫 번째로 줬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를 물어봐. 이 직선의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무슨 얘기야? k 값에 관계가 없대.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야? k가 달려있는 애들을 k로 묶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k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묶으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얘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뭘 만족해야 돼? k에다 뭘 집어넣든 0이 나오고 0이 나와야 0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얘가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어야 되니까 세 번째로 얘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이해돼?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문제풀이 순서는 거꾸로 올라가셔야 돼요.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애들을 k로 묶어.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결국 여기서 뭘 찾으시면 되는 거야? 교점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무슨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으로. 이해됐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아, 연립방정식이네. 교점 찾으면 그게 곧 정답입니다. 괜찮겠어? 이해돼?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기 교점이 있지, 그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어? 몇 개야? 두 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야? 좀 많아요. 그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지? 그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지? 그러면 교점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그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랑 잡아놓고 연립을 할 거지. 그지?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가감법으로 할 거야. 왜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가감법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의 식에 혹은 두 식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는 게 가감법이지. 그지? 그 목적이 뭐냐면 x를 없애던지 y를 없애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얘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가만히 냅두고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k배를 해서 한번 빼볼게. 그러면 0이 나와야겠지. 그지? 맞아? 0에서 0을 뺀 거니까 0이 나오셔야 돼요. 뭐 하는 거라고? 연립방정식 가감법 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생각을 해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너무나 많아. 이렇게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 문제에서 야 얘를 구해봐 라고 하면 뭘 더 줘야 돼?
뭘 더 줘야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우리가 얘를 딱 구할 수 있어. 어? 얘가 이 점, 지나는 이 점 말고 다른 한 점을 반드시 줘야 우리가 이 직선을 딱 골라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를 준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아? 잘 생각해봐. 원래 연립방정식 풀 때 가관법 하면 K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맞아? 원래 연립방정식 풀 때 가관법 할 때 K를 우리가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이 식에는 2를 곱하고 이 식에는 3을 곱해서 더하거나 빼겠다를 우리가 결정을 해. 그지? 근데 얘는 K라고 놔둬야 돼. 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어. 왜 결정할 수 없어? 왜 결정할 수 없어? 직선이 너무 많으니까. 그지? 직선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K에다 뭘 집어넣어야 이 빨간색 직선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얘는 결국에 정리를 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 그지? 맞아? 얘는 결국에 정리하면 얘가 나와. 그러니까 가관법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K 값에 따라서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니까 우리가 K 값을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직선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K 값 얼마인지 대답하라면 대답 절대 못해요. 그죠? 그니까 우리가 K 값을 모르니까 문제에서 치사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하나를 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 정리해 놓은 거에다가 어떻게 써먹어야 돼? x1, y1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누가 구해져? K가 구해지죠. 그러면 이 K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얘는 개념을 알기보다는 어떤 문제 푸는 스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유형풀이 할 때 기억해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얘가 개념은 마지막이다. 오이구. 자, 그러면 개념은 끝났고요.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유형 7번부터 갑니다. 모든 유형을 다 풀이할 겁니다. 대표 유형 한 문제씩 다 풀어 드릴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에 진도 나간 만큼 일자별로 나눠서 숙제를 내드릴 건데, 숙제는 뭐가 될 거냐면 유형별로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가 숙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나? 유형별로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가 숙제가 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에 터프 3칸짜리 난이도나 모의고사 기출이 걸려있다 안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니? 이해했지?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에 터프 난이도나 모의고사 기출이 걸려 있으면 안 푸시면 돼요. 나중에 풀 거니까. 아시겠죠? 졸려? 자, 157번부터 갑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놓인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ax-ui 플러스 b는 0이라 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2등분 하려면 무조건 어디 지나야 돼? 직사각형이야. 어디 지나야 돼? 대각선. 직사각형은 중점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없죠. 그죠?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삼각형에서 무게 중심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만 구해가지고 중점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잘 봐. 여기는 좌표로 나타내는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랑 중점 구하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어떻게 구했어?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다음에 얘도 갑니다. 여기 몇 컴마 몇? 1, 1. 여기는 3, 5. 그러면 둘이 중점 구하시면 2, 3.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2,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2,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그지? 기울기부터 가겠습니다. 분모를 몇으로 할까요? 6으로 할까? 그럼 분자는 몇이 돼야 돼? 여기서 여기를 빼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겠다라는 얘기야. 분모가 6이면 분자는 5. 그럼 기울기는 6분의 5고요. 그죠? 지나는 한 점은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면 y는 기울기 6분의 5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정리하시면 되죠. 요렇게 맞지?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돼? ax-ui 플러스 b는 0의 꼴로 정리를 하래요. 그죠? ax-ui 플러스 b는 0의 꼴로 정리를 하래. 그지? 무슨 얘기냐면 y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인 형태로 정리를 하라라는 뜻이야. 그지? 여기 양변에 6 곱해주시면 ui는 5x-8이고요. 요거 땡겨 오시면 되죠? 그러면 정답은 5x-ui-8은 0.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8 하시면 되겠죠. 야,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도 플러스자? 자, 163번. 세 직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랍니다. 그죠? 세 직선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뭘 파악해 봐야 되냐면 평행한 애들은 있나를 파악을 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세 개씩 있을 때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 다 1차 함수의 형태로 고쳐 놓는 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만 있으면 분수끼리 비교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세 개나 있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1차 함수로 다 고치면 돼. 얘는 고치시면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9고요. 얘는 고치시면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10분의 13. 됐지?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누구야? 얘랑 얘랑 기울기가 똑같네? 그러면 얘네 둘이 평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혹시 일치도 하나? 하시면 일치는 안 해요. 그죠? 얘는 그러면 그냥 뭐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을 그림을 그려보면
두 직선은 평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얘는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되겠지.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해돼?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판단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그지? 얘는 3분의 5지.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얘네 둘이랑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정확히는 요런 그림이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셨나?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죠. 자, 170번. 서로 다른 세 직선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랑 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0이랑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좌표 평면에다가 직선 3개를 그려 넣을 건데 그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4개로만 잘려야 돼. 그럼 다 어떻게 있어야 돼? 다 어떻게 있어야 돼? 3개가 평행하고 있으면 평면이 하나, 둘, 셋, 4개로 나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얘네 셋 다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셋 다 기울기가 똑같으면 돼. 근데 이것만 있어? 또 뭐 있어? 그건 뭐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셋 중에 둘이 일치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도 4개로 나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잘 봐. 얘도 직선이 3개니까 1차 함수의 형태로 갈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1x 마이너스 b분의 3.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됐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는 셋 다 평행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셋 다 평행하려면 셋 다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a는 얼마? 2. b는? 2분의 1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됐어? 다음에 잘 생각을 해봐. 얘네 둘이 같을 수 있어?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둘은 일치. 얘네 둘이 같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y절편부터 똑같아야겠지. 그지? 그러면 b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는데 b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a가 3분의 1이면 되나? 왜 안 돼?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일치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지. 그지? 이해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이것까지 반드시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고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 했으니까 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순서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A가 2, B가 2분의 1 나오시면 정답. 곱하면 1이죠?
자, 177번. 3,1을 지나고요. 직선 3x-5y 플러스 10은 0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a,-2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평행하대.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아요. 그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얘는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얼만데? y는 5분의 3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5분의 3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뭐야? 기울기가 5분의 3이면서 3,1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y는 기울기에 x 빼기 x가 지나는 좌표 더하기 y가 지나는 좌표 하시면 되죠? 그러면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4 하시면 되겠네. 그죠? 얘가 어딜 지나? a,-2를 지난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입하시겠죠. 그죠? 마이너스 2는 5분의 3a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면 a는 얼마냐? 얼마? 마이너스 2. 됐죠? 쉬었다 하시죠. 7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셔야죠. (77번까지) 했고요. 84번. 왜? 뭐가 궁금해? 문제 어디에 풀어야 되는지. 편한 데다 푸시면 되는데 연습장이 편하겠지? 네. 책 그 너무 좁아 마풀이. 그래서 아마 힘들 수 있어. 자, 184번. 두 점 A 2,-1 B 6,A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수직 2등분선은 포인트가 몇 개? 두 개. 수직이랑 2등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수직에서 뭘 알 수 있어? 기울기를 알 수 있다. 그지? A랑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분모를 얼마로 해? 4로 해? 그럼 분자는 얼마여야 돼? A 플러스 1이죠. 얘랑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1이랑 곱하시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지. 그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A가 얼마여야 돼요? 3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돼?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했지. 다음에 2등분 포인트에서는 뭘 알 수 있어? 지나는 한 점. 어떻게 알아봐? 2등분이니까 A, B의 중점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죠? A, B 중점 구하시면 몇 컴마 몇이니? 4,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4,1 대입할 수 있겠지. 그지?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니까 B는 5다 하시면 되겠죠.
자, 190번. 두 점 A는 1,5고요. B는 7,-3인데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AB의 수직 이등분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돼요. 그죠? A 좌표도 잘 나와 있고 B 좌표도 잘 나와 있잖아. 그지? 기울기부터 구하겠습니다. AB는 기울기가 얼마야? 분모 얼마를? 6.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4분의 4분의 3이어야 되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지? 이해돼? 다음에 중점 필요하죠? 중점의 좌표는 얼마? 4,1 4,1이다. 기울기가 4분의 3이면서 4,1을 지나는 직선 y는 4분의 3에 x-4 플러스 1이죠. 그죠? 정리하시면 y는 4분의 3x에 마이너스 2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p라며. 그지? 그러면 p가 x 절편이 되시면 되겠죠. 몇 컴마면? 몇 컴마면? 얘 x 절편. 몇 컴마면? 3분의 8,0이죠? 맞아? q는 뭐야? y 절편이네? y축이랑 만나는 점이라 했으니까 q는 몇 컴마면? 0, 마이너스. 얘는 뭐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이나마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x절편이 3분의 8,0이니까 여기쯤, y절편이 여기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시면 되겠죠. 이해돼? 여기가 p고 여기가 q, 여기가 원점 O다. 그럼 문제에서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길이는 얼마야? 이게 얼마? 3분의 8.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될 텐데 이거는 길이 얼마야? 2죠? 그럼 둘이 곱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정답이네. 3분의 8이 정답이죠? (196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정삼각형 ABC가 있다. 점 A가 직선 Y는 3x 위에 점 2,6이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196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 2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196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뭐가 부자연스럽냐면 너무 많이 알려줬어. 그지? 아니 A가 Y는 3x 위에 있다만 알려줘도 충분할 텐데 굳이 2,6이라는 것까지 알려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절을 한 문제인데 Y는 3x 그려보시면 원점을 지나면서 꽤나 가파르게 그려지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 위에 2,6이라는 점에 A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인데 무게중심이 원점이야.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그지? 그러면 A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원점이 무게중심인 정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시면 되겠죠? 이해돼?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남은 점이 하나가 B가 되는 거고 하나가 C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게
요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죠? 이해돼? 그럼 생각을 해봐. BC는 Y는 3X랑 수직인 거 아니야?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BC는 Y는 3X랑 수직인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정삼각형이잖아. 그지? 정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면은 수직이면서 2등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BC는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랑 수직일 거니까. 맞아?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또 뭐 필요해? 중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점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지? 꼭 중점이 아니더라도 직선 BC가 지나고 있는 한 점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게 A에서 무게중심을 지나쳐서 내려온 요 중점이 제일 적절하다 이거지. 그지? 어떻게 구해? 여기 무게중심이잖아. 그지?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을 A, B로 잡으면 2,6이랑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다시 2,6이랑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몇 몇이야? 0,0인 거죠? 이해돼?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 2,6이랑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분모 얼마? 3. 분자는 2A 플러스 2. Y좌표도 분모 3. 분자는 2B 플러스 6. 얘가 몇 몇? 0,0이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우리의 목적은 요걸 구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해되셨어?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죠? 요거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요리조리 정리만 잘 하시면 되겠지. 정답은 3번이죠. 다 됐어? 자, 202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A 3,2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내린 수선의 발 H의 좌표를 A,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A 3,2에서 요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뭘 구하면 저 H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뭘 구해야 될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올 순 없잖아. 그지? 뭐 필요해? 뭐가 필요해? 점과 직선 사이의 을? 기울기? 뭐가 필요해? 직선이 필요하죠. 어떤 직선이냐면
A랑 H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연립을 시키면 정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얘는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랑 수직인 거잖아, 그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그러면 그리고 몇을 지나? 점 몇 컴마 몇을 지나? 3,2를 지나죠? 그러면 얘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그러면 얘랑 만나고 있는 점이 곧 h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y는 x 플러스 1이랑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이니까 x는 3이다. x가 3이면 y는 얼마야?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그지? 네? x는 2잖아. y는 얼마? 3. 나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h의 좌표가 2,3이다. 하시면 되겠지. 그지? 유형 15번 x 치세요. 수심 안 합니다. (15번은) 싹 다 안 푸셔도 돼요. 숙제로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옛날 내용이라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209번. 직선 k-1x 마이너스 k-2y 마이너스 2k 플러스 5는 0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어떤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라고 한다. k 값에 관계없대.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일단 전개를 싹 해. k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y 플러스 2y 마이너스 2k 플러스 5는 0입니다. 그죠?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할 거니까 k가 달려있는 애들은 k로 다 묶을 거야. 누구누구 달려있어? 여기 k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k죠? k로 묶어내시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들어오시면 되죠. 그죠? 다음에 k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묶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x, y에 뭘 집어넣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와야 돼. 그지? 이해돼? 그러려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네. 그지? 즉 x-y-2는 0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입니다. 어떻게 구해? 연립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나오겠네요. y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얼마야? 1. 네. 네?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인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항상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
자, 212번. 직선 L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K의 값에 관계없이 2,-5를 지나냐. 어떻게 알아봐? K에 대한 항등식일 거니까 K가 있는 애들을 K로 묶으시고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묶으시고요. 그죠? K 달려있는 애들끼리 묶으시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고요. 없는 애들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와야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지? 즉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입니다. 연립하시면 튀어나오겠지. 그지? x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와, 오늘 연산 망했어. x가 2 나오시면 되고요. y가 마이너스 5 나오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나?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참이지. 자, 다음에 니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직선 L을 y축에 평행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요 식에다가 k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L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야. 그지? 그러면 x는 2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그지? x는 2는 어떻게 그려져? 좌표 평면에서? 왜 이렇게 그려지죠? y축과 평행해? 맞죠? 그럼 니은은 참이다. 됐냐? 다음에 디귿. 직선 L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될 수 없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울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기울기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기울기 왔다 갔다 해서 구하시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야. 그지? 이해돼? 얘가 요 직선의 기울기야. 그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는 거지. 그지? 요식 지금부터 푼다. 양변의 분모인 k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요. 분자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좌변도 이제 마이너스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인데 야 이거 날라가네? 그지? 날라가면 좌변에 마이너스 1만 남고 우변에 마이너스 2만 남잖아. 그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해? 성립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디귿은 참이죠? 될 수 없는 거니까. 자, 215번. 두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교점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는 0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방법이 두 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교점을 구해서 두 점으로 직선 구하면 완성. 이해돼? 그게 가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마지막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거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을 k배, 실수 k배를 해서 뺀다. 맞죠?
실수 k배를 해서 뺄 건데 k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지? 이거 가감법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는 우리가 k 값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k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준다고 했어? 점 준다 그랬죠? 몇 줬냐면 마이너스 1,1 줬단 말이야. 그지? 마이너스 1,1 여기다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k랑 만나면 플러스 k가 되면 되겠지. 그지? 얘가 0이니까 k가 얼마야? 5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 k에다가 5 집어넣고 정리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모양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됐죠? 졸려? 왜 이렇게 멍해? 저는 멍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있는 거지? 잘 듣고 있는 거지? 자꾸 멍 때리면 너 드럼학원 찾아갈 거야 내가. 깽판 친다 진짜. 드럼 선생님이 누구야? 두 분 계신데요. 2명 있는데. 한 분은 여기 근처에 계신 분 선생님이고 한 분은 서울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쌤이에요. 둘 다 남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한 분은 잘 못 배워가지고. 너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어? 얼굴에 점이 현색이 있으시고요. 키는 조금 170 후반 되시는 것 같고요. 머리 살짝 여갈색이 있고. 그리고 맨날 네, 흰색 뉴발란스 신발 아,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와서 같은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면담할 수도 있어. 몇 살이야? 30 후반이 후반? 30 많아봤자 초반이지 무슨 후반이야. 후반은 졸기만 해봐. (222번) 두 직선 x-y 플러스 4는 0이랑 mx-y-2m 플러스 1은 0이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m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만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1차 함수의 형태로 고치면 y는 x 플러스 4가 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얘도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요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잘 정상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림 그릴 수 있잖아. y절편이 4, 기울기가 1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가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랑 두 직선이 2,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날 거면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네. 그지? 요 y는 x 플러스 4가 2, 4분면에 여기밖에 없으니까 만날 거면 여기서 만나야 돼. 그지? 야, 얘는 어떻게 그려? 얘는 어떻게 그려?
뭐 몰라? 기울기 뭐 알아? 모르지, 그지?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긴 하는데 결국에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지? 그러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직선이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럼 기울기 알 바 아닌데 꼭 지나는 한 점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이해돼? m을 모르니까 무시를 하는 거야. 내가 m 신경 안 쓸게. m 신경 안 쓰는 대신에 지나는 한 점이 있나를 보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m 값에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항등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m이 달려있는 애들을 m으로 묶어내시면 식이 이렇게 바뀌네. 이해돼? 이해돼? 이거 어디서 등장하는 식이야?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어디서 봐? 언제 튀어나오는 식이야? 이렇게 생긴 거 오늘도 풀면서 많이 봤잖아. 언제 튀어나와? 너 왜 이렇게 표준형 좋아해? 너 뭐만 하면 자꾸 표준형이라 그래. 나중에 미분도 표준형으로 하겠다? 언제 튀어나오는 식이었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튀어나오는 식이었잖아. 그지? 언제? 기울기가 m이면서 몇 컴마 몇을 지날 때? 2,1을 지날 때 이렇게 쓸 수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2,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2,1은 대충 어디 있을 거냐면 한 여기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기울기는 결정돼 있지 않지만 2,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어떻게 그려져야 2,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거냐면 0,4를 지날 때랑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 사이를 움직이고 있어야 2, 4분면에서 만나고 있겠지. 이해되시나? 2,1을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해돼? 기준이 되는 점이 y절편과 x절편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세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 거겠지. 이해돼?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알겠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알겠어? 얘는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기울기는 결정되어 있고 점이 안 결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알겠어? 얘는 점이 결정되어 있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그러면 여기 지날 때는 이 점의 좌표가 0,4였지, 그지? 이해돼? 0,4 여기다 대입하시면 4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1입니다. 그죠? m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 지날 때는 얘가 좌표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4,0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4,0 대입하시면 0은 마이너스 6m 플러스 1. m은 6분의 1이다. 됐어? 그래서 m, 요 직선의 기울기 값이 요 둘 사이 값이면 저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m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시고요. 6분의 1보다 작으시면 된다. 됐어? 정답은 2번이 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228번 가겠습니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B 2,4인데 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AB의 수직 이등분선부터 구해야 돼. 원점은 이미 0,0이라고 정해져 있는 애잖아. 그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자 AB는 기울기 얼마야? 분모 얼마? 6. 분자는? 12. 그러면 기울기가 2네. 그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고요. 그죠? 지나는 점 찾아야 되니까 중점 찾아야 되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직 이등분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되셨나요? 그러면 얘랑 원점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즉 이 형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알겠어?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칠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y는 x 플러스 5가 되고요. 얘 데려오시면 되죠?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됐어? 그러면 0,0부터 얘까지의 거리 구한다? d는 분모는 누구? 1 더하기 얼마? 4 1은 누구야? 얘 제곱이고요. 그죠? 4는 누구야? 얘 제곱이지? 이해돼?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에다가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한 게 오면 된다 그랬어. 그지? 얼마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5.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인데 5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절대값 안 쓰셔도 돼요. 유리화 하시면 루트 5가 정답입니다. 됐죠? 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숙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안 해놨으니까. 야, 그리고 만약에 문제 풀려 있으면 다시 풀어. 알겠지? 그냥 그대로 내지 마시고.